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가 지난 20일 폐회했습니다. 이장 고신총회는 신수인 신임총회장을 중심으로 반기독교적 움직임과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편파적 언론 보도 등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가 지난 19일 입학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목회의 길에 첫 발을 내딛는 예비 목회자 1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유엔 총회 개막과 더불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제69회 총회가 지난 20일 은혜안에서 폐회했습니다. 이장 고신총회는 신수인 신임총회장을 중심으로 반기독교적 움직임과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편파적 언론 보도 등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총회 결과를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회다운 교회, 칭송받는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는 이번 총회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초대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던 모습을 떠올리고 교회가 지탄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이제는 세상의 본을 보이기 위해 변화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고신총회는 이번 정기총회에서 기존의 순장총회와의 교류추진위원회를 통합준비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본격적인 교단 통합 추진을 위해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2022년 총회 70주년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고신 순교자 기념관 건립을 추진, 다음 세대를 위한 주일학교 대책 수립과 함께 고신교단의 신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예장고신총회 신학교육부는 이단 대책위원회에 1년간 뉴스 엔조이에 대한 조사를 맡기기로 하고 다음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총회 산하 모든 교회에 후원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인터넷 신문 뉴스 엔조이가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데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성경에 반하는 동성애를 적극 옹호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예장 고신총회는 반기독교적 사회문화 대책위원회를 임원회가 조직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이에 대한 대책과 함께 경남 학생 인권 조례 등 동성애 옹호법 문제, 전국 학교와 공공기관에 설치된 단군상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또 한기총 정광훈 대표회장의 이단성 조사를 위해 이를 이단 대책위원회에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목회자 이중직 문제에 대해서는 총회 신학위원회와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가 1년간 연구하기로 하고 최소 생활비 지급하는 총회 전도위원회에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예장 고신총회는 NAP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독소 조항과 학생인권조례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입장문을 발표하고 다음 달 27일을 예정으로 시국 기도회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가 지난 19일 본교에서 입학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목회의 길을 가기 위해 고민하는 예비 목회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창균 합신대학원 총장은 망하더라도 성경에 근거한 목회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변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게 늘어선 줄 사이로 환영을 받으며 입장하는 사람들. 바른 신학과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을 기치로 목회자를 양성하는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의 입학설명회 현장입니다. 입학설명회 참석자들은 총 100여 명. 목회의 첫 발을 내디디려 고민하는 예비 목회자들은 합신대만의 강점과 커리큘럼을 들으며 결심을 굳혀갑니다. 이곳에서는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을 이념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잘 배워서 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합동신학대학원에서 듣기만 했지 사실상 본 거는 없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알려고 온 것도 있고요. 이렇게 이 학교가 가진 특징들이 무엇인지 좀 이렇게 신대원 결정한 게 이제 교단이랑도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같이 좀 신중하게 결정하려고. 이날 설명회에서는 학교 투어도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10개의 조로 나뉘어 생활관과 강의실 등 학교를 둘러봤습니다. 정창균 합신대 총장은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예비 학생들에게 망하더라도 성경에 근거한 목회를 해야 한다면서 한국교회의 위기는 곧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성경의 근거에 서서 망하게 되면 망할지라도
바른 길을 가야 된다.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이 정신을 계속 지켜왔고 그 정체성이 매우 확고하게 정착을 한 그런 학교입니다. 한국교회는 매우 어려워지고 있고 목회 환경이 혹독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절호의 기회다. 무슨 기회인가? 신자가 신자다워지고 목사가 목사다워지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그런 절호의 기회다. 이제 그 각오만 하고 있는 사람이면 우리 학교에 와서 같이 목회자 훈련을 받으면 매우 훌륭한 인재가 될 거라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0년 목회학과 신학석사과정 100명과 박사과정 6명까지 총 106명의 주님의 종을 탄생시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교회와 다음 세대의 위기 속 한국교회를 선도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탄생하길 기대해 봅니다. 시채널 뉴스 변은준입니다.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가 오는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인천 주한장로교회에서 제16차 의료선교대회를 개최합니다. 김효준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 회장은 지난 1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회를 통해 전문 의료선교 인력이 많이 발굴되길 바란다면서 의료선교사들의 선교적 삶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제16차 의료선교대회에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직종 전문인과 의료계 학생들 1000여 명이 참석해서 다음 시대를 견인할 의료선교 전략들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는 2년마다 의료선교대회를 개최해 전문 의료선교사를 발굴하고 의료선교의 방향성을 정립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아시아 쪽으로 급속히 번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양돈 농가들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네,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현지에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우간다 한인회 회장이고 또 수의사이신 문일순 회장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장님,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치사율이 100%라는데 일단 어떤 질병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 종류에 의한 발병되는 바이러스에 의한 출혈성 열성 제1종 법정 전염병입니다. 1921년 케냐에서 첫 발병 사례가 있었고 아프리카에서는 지금도 만연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감염되는 인수공통 전염병이 아니고요. 먹어도 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발병되는 농장 전체의 돼지가 거의 폐사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전염을 막기 위해서 농장을 폐쇄시켜야 합니다. 또한 잠복기가 길어 계속 재발 염려가 있어서 다시 돼지를 사육하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프리카에서 발병된 게 어떻게 아시아까지 전해진 걸까요? 이 아프리카 대륙 외에 다른 국가에서 발병 사례가 나타난 곳은 어디였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자료에 의하면 1957년 포르투갈을 위시하여 몇 해 뒤에 스페인에서 처음 발병하였습니다. 아프리카 항해했던 선박의 음식물 전반을 처리 없이 돼지 사료로 사용함으로써 이 질병이 만연되어 30년 이상 골치가 앓다가 일단 종식되었으나 2007년 조지아 공화국에서 다시 재발하였습니다. 아마 같은 경로로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동부로 퍼지다가 마침내 2018년 중국 선양으로 전파되어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을 거쳐 남한으로 유입되지 않았나 추정됩니다. 중국에서는 한 1억 마리 이상이 살처분되었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시아 국가들이 비상인 상황인데 먼저 겪었던 국가들에서는 어떤 대응책들을 갖고 있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이 질병은 백신 개발도 안 되어 있고 치료제도 없습니다. 이곳에서도 돼지 농장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소독을 완벽하게 하고 사람이나 다른 동물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는 철책을 설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사육된 돼지들을 청결히하고 건강하게 보살펴서 자체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끝으로 대한민국의 아프리카 돼지 전염병이 하루속히 종식되어 축산 강국의 면모를 유지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백신 개발도 없고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다는 게 안타까운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우선 청결과 방역에 힘써야겠습니다. 네, 우간다 한인회 문일순 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이렇게 전염병은 지구촌 모두가 경각심을 안고 대처해야 하는데요.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도 전 세계를 두려움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에볼라는 잠잠해졌지만 아프리카 국가들은 여전히 이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의료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라이베리아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Rick Sacra loves this country so much that he speaks English with a Liberian accent. It's not always easy to understand him, even for this reporter who grew up in Africa. Do me a favor, if you cannot speak in Liberian English. Okay, so if you can talk in just regular English that you learned in high school, that would be My man, I finished forgetting now. I can see that. Sacra and his wife Debbie first traveled to the West African nation some 30 years ago. What drew the couple here from Massachusetts? Well, I think it's the calling and conviction of the Lord in my life. He just has put a love for Liberia in my heart. And thankfully, he's given that same love and commitment to my wife. Sacra is a missionary doctor at ELWA Hospital outside Liberia's capital, Monrovia. ELWA stands for Eternal Love Winning Africa. Founded by American missionaries in 1965, If you put your finger right here, the hospital's mission is sharing the love of Jesus by caring for the sick. he's fooling me a little bit. ELWA is all about providing care, compassionate care in the name of Christ. ELWA has been the Sacra's home away from home now for 24 years. In Corinthians, it says, Christ's love compels us. And I think that that just characterizes the way that we feel that Christ's love compels us to go where we're needed. Since arriving here on the shores of Liberia back in 1995, Dr. Sacra has had one driving passion, and that is to train the next generation of Liberian doctors. His dream came true, by the way, about a year and a half ago, when he launched the first family medicine program. So what about abscess? It's the only one of its kind here and gives the 56-year-old doctor an opportunity to put his training to use as a family physician. It's been my desire for many years to be able to pour my life and my skills and my experiences into local doctors who will be able to pick up where I'm going to leave off. All right, this is the man on the motorcycle. Is Jeremiah Colley, and he's leading us. We're going to follow him. We are going to his home. Payakweli is where he came from. For Sacra, it's also about using medicine for ministry. Oh, yeah. Come on, Big Daddy. You can do it. CBN News joined a team from the hospital on a medical outreach to the Liberian forest. Getting to take you on this medical outreach trip into a rural area and see, bring a pastor with us who can share Christ in the vernacular along in concert with what we're doing medically. It's just exciting. Our 2-hour journey through the bush brought us to this remote village. This was not here the last time I was here. After a time of worship, prayer, and a short sermon by the village pastor, Sacra and team spend the next 9 hours tending to more than 300 villagers. Folks here don't have access to medical facilities. They have to walk several hours to get to a medical center. Jarto Holdero and her baby had to walk 3 hours to today's outreach. She, like so many that CBN News spoke with, was grateful for the team's visit. I'm so thankful to God that I could come to have my daughter seen by the doctors. It was a difficult journey, but worth it. Probably in that operating room. The Sacras also pay a price. They have lived through 2 civil wars, and the 2014 deadly Ebola outbreak in West Africa almost cost Rick his life.
He got infected with the virus while caring for a pregnant woman at ELWA Hospital and had to be airlifted from Liberia to a treatment center in Omaha. An American doctor who became infected with the Ebola virus in West Africa is in stable condition tonight at a Nebraska hospital. Thankfully, he survived and returned to Liberia several months later to continue his calling of loving the stranger. And as I always joked with people, hey, I'm immune now. I can't get Ebola again, so I might as well go and help. In late January, Dr. Sekra received the prestigious $500,000 L'Haim Prize for his work in Liberia. His hospital is also one of the recipients of a $2 million matching grant given by African Mission Healthcare and CBN that will help improve ELWA's infrastructure, train additional medical experts, and expand compassionate care to the Liberian people. Resources that Sekra says will go a long way to saving lives, both physically and spiritually. 북한 관련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숭실대학교 하충엽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유엔 총회가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연설을 하게 된다고요? 이 내용부터 좀 짚어보죠. 네, 이번에는 전격적으로 유엔 3년 연속 참여가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원래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또 백악관의 변화와 또 북한의 좋은 반응이 일어나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유엔 총회에 참여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고 또 각국 대표 정상들에게 이 남북한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 또 여러 현안들을 함께 지지를 호소하는 또 특히 대북 제재 해제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주로 많은 핵심 코워드로 코주제로 이렇게 연설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어떤 의제가 좀 다뤄지게 될까요? 아무래도 많은 오피니언들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에서 이제 방위비 분담에 이 미국과 한국 간의 협의가 이번 주에 또 있고요. 네. 또 이제 비핵화에 대한 또 유엔 제재 해제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이 함께 테이블 위에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럴 할 경우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도 내년 11월에 재선이 있고 그래서 방위비 분담에 미국이 더 많은 유리한 그러한 성과를 냈다. 또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역대 대통령들이 해결하지 못한 거를 가시적으로 성과를 냈다. 이 두 개를 많이 계산을 하는 그런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겠나. 또 우리 문 대통령께서도 지금 국내적으로 이제 조국 이런 사태를 떠안고 미국에 가셨는데요. 또 내년 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국내 상태로 지속되면 내년 총선이 다소 좀 부정적인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제4차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라든지 이러한 물꼬를 터서 좀 전환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미국 대통령과 만나지 않겠는가. 그러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정치적 계산법으로 이렇게 미국 정상과 대한민국 정상의 이 만남을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북한에 2,500만 동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일이나 또 우리 한국 교회의 갱신이 이루어지는 이 통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을 또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복된 역사로 섭리하시도록 특별히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찌됐든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좀 분위기 전환이 이루어질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평양을 방문할 것인가에 귀추가 주목이 됐었는데 아직은 좀 시기가 아니라고 좀 판단을 한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적인 이렇게 쇼를 진행해 본 경험도 있고 네. 또 부동산의 큰 사업가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미합 중국 대통령이니까 아마 새로운 방법, 이 트럼프 대통령 이 안에서는 아주 빠른 이런 계산이 많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고 싶어도 미국의 90% 이상은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것을 잘 꺼집어내고 잘 이끌어 가야 내년 재선에 무리 없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될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미국이 얘기했던 정말 전체의 합의를 하고 단계적 이행을 하는, 그러나 북한은 단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을 했는데 이제 이번에 이후에는 미국과 북한의 실무자들이 미국의 90% 이상의 부정적인 시각도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북한의 비핵화의 로드맵을 이렇게 정교하게 짠 거를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같은 매우 급격한 것, 미국 국민들과 오피니언들이 소화하기 어려운 행보를 할 때는 오히려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갈 길이 아직 남아 있다 이런 발언도 했어요. 그 네. 말은 아직 좀 남은 협상들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렇죠. 어떤 의미로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이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그 어려움이 그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특히 북한에 많이 있었고 네. 또 사실상 미국에서도 앞으로 실무 협상이 나갈 때 이 촘촘하게 비핵화의 정의나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짜서 정말 북한의 체제 안정 보장을 하면서 이 대북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면서 핵보유국으로 인정이 아닌 비핵화로 나갈 수 있는 이 고차원 방정식을 그동안 사실 많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과 미국의 실무 협상의 교착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재개한다 하더라도 이 촘촘한 로드맵을 짜는 데 있어서는 긴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제14차 최고인민회의 제2차에서 1차에서 4월에 금년 12월까지 북한의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는 북측의 일방적인 시안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제 북한과 미국의 실무 협상이 시작된다면 좀 속도도 내야 되는 환경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후임으로 오브라이언 특사가 이제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일단 좀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이 대북 외교 라인의 좀 분위기가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변호사 출신이고 또 조지 행정부에서 유엔에서 일을 했던 경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인권 담당을 국무부에서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인질 바트를 맡아서 있었기 때문에 아마 국무장관 폼페이오 장관하고는 호흡이 잘 맞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폼페이오와 많은 이견 충돌이 있어 왔다라는 건 이제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로버트 오브라이언도 볼튼과는 다른 그러한 성향과 접근법을 북한에 행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긍정적으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실무 협상을 재개할 의향을 내비친 것도 볼튼 경질과 좀 더 볼튼과 다른 오브라이언 이런 인물의 등장과 함께 실무 협상을 하겠다라는 뜻을 내비쳤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전과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새로운 협상의 진행이 또 트럼프 대통령도 새로운 방법이 더 좋다. 이제 이러한 것으로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긍정적으로 나왔고 이제 앞으로 지금 지켜보면은 아마 금년 12월 안에 뭔가 좀 가시적인 것이 나타날 수 있는 좋은 인물이 백악관에 이제 세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남북 관계 이야기도 좀 해보면 우리나라는 현재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북한을 통해서 유입됐다 뭐 이런 시각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북에 이제 정보 교류를 요청했는데 북한은 답이 없었습니다.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북한은 우리와는 좀 다른 아니 많이 다른 체제죠. 네. 어떤 10개 중에 하나가 급하면 하나를 협상을 열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10개가 다 닫히거나 10개가 열리거나 이러한 그 체제의 특성상 지금 우리 미국하고는 문을 열어놓고 남한하고는 문을 닫아놓는 이 상황에서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협력 창구를 열어놓는 것은 북한 체제상 어렵습니다. 중국에서 이미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있어왔고 또 북한의 조선방송에서도 북쪽 지방 자강도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병됐다. 이 세계보건기구에 신고를 했지만 북한 주민에게는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뒤에 북한 노동신문에 나오는 거 보면 남쪽 황해도 지역의 해주 지역에 이런 면역소를 단장을 하고 개선을 하는 그런 보도도 나왔었는데 이제 드디어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발한 걸로 볼 때 중국으로부터 북쪽에서 남쪽으로 남하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남북한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것에 함께 공동 대응을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이것을 대처할 수 있었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는 북한과 남한은 다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열릴 수 있는 북한 체제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안타까운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처럼 남북의 교류가 좀 원활했다면 이번에도 조금 더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러면 남북 교류가 원활해지려면 좀 어떠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은 우리 그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다소 유연한 관계로 또 새로운 계산법 또 새로운 방법이 접점을 찾고 또 그에 따른 우리 한국의 역할이 북한에서도 필요할 성을 느낄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남한과 북한의 문도 다양한 채널들이 이제 열리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좀 한미 정상회담과 좀 북미 실무회담 좀 원활하게 진행이 돼서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또 이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그렇습니다. 성실대학교 하충엽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독과 식물로 쓰는 출애굽 이야기 한국성경식물원 원장 박경선 장로와 함께합니다.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떨기나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우슬초에 대해서 알아보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우슬초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가장 유명한 시편 51편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한테 회개할 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눈처럼 휘어지리라. 이때 이제 우슬초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달리셔서 그 가상 7원 중에 제 5원 중에 내가 목마르다 그럴 때 사람들이 그 심포도주를 우슬초에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 댈 때 이제 이때 나오고,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 12장.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 나누겠습니다만은 이 12장을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직전 아비볼 40날 저녁 얘기입니다. 얘기가. 그달 10일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양물에 가가지고 흠없는 1년 미만 된 양을 선별해 놓으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14일 날 해가 지게 되면은 그 양을 잡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그릇에 담아서 우슬초라는 식물에 적셔서 문인방 자구설주 이렇게 뿌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잡았던 양고기와 그 쓰디쓴 쓴나물을 먹으면서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그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에서부터 애굽의 백성 바로왕의 장자에서부터 애굽의 백성들의 모든 장자를 죽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부르는 종들의 장자를 죽이고 그들이 키우고 있는 짐승의 첫 새끼까지 죽이는 6월절 그 밤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애굽 그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는 그 집은 그냥 지나가셨다, 넘어가셨다. 그래서 이제 넘을 자, 넘을 자를 써서 우리는 이제 중국식 표현입니다만은 6월절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6월절을 이제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그러고 히브리 말로 이제 패사, 뛰어넘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우슬초가 등장하는 성경 속에 우슬초가 좀 어디에 등장하는지를 저희가 먼저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우슬초는 원래 어떤 식물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우슬초가 이렇게 그 학술적인 이름을 보게 되면은 그 오레가눔 시리아 쿰이라고 해가지고 키가 한 50cm에서 60cm 정도밖에 안 자라요. 아주 작은 식물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이제 그 우슬초를 갖다 시리안 히솝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히브리 말로 이제 에좁이라고 그럽니다. 에좁 또는 에조브 뭐 이렇게 얘기해도 무방하겠습니다만은 우슬초는 아주 키가 작은 식물로서 성경의 식물 군락 중에서 최하위 군락에 속합니다. 그리고 백향목은 성경의 식물 군락 중에서 최상위 군락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시편 51편에 보게 되면은 안에 열왕기상 4장인가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의 지혜를 논할 때 레바논의 백향목에서부터 다메나는 우슬초까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성경 시대 그 식물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처럼 우슬초는 최하위 군락에 속하는 것입니다. 백향목은 최상위 군락에 속합니다. 우슬초가 상징하는 의미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다 보게 되면은 우슬초는 이렇게 키가 작고 이렇게 이스라엘 그 야산 돌자갈 밭에서 자랍니다. 아주 척박한 땅에서 이렇게 유심히 눈여겨보지 않으면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우슬초는 겸손을 상징하고요. 대부분 또 백향목은 그와 반면에 아주 키가 크고 수려하고 향기도 좋고 나무가 그 왕궁을 짓거나 성전을 건축하는 그 목재로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나무 중에 왕이라고 합니다. 근데 백향목은 그러기 때문에 교만을 상징하는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그렇게 나눠주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앞서서 이 우슬초가 히브리어로 에조브, 뭐 지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어원을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우슬초는 좀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는 식물인가요? 네, 우슬초는 이제 옛날에 목자들이 그 광야에서 이제 양을 칠 때 네. 지금 마른 빵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반찬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우슬초 그 잎을 따가지고 그걸 가루를 내서 거기에다 소금으로 해서 빻아가지고 올리브 기름을 섞어서 그 빵을 찧어 먹는 그걸 아랍어로 짜타르라고 그러는데 네.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식용으로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슬초의 그 어원이 에좁이 지나가다라는 그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원처럼 우슬초가 상징하는 것은 지나가는 것, 넘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아비업을 열날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의 피를 적셔서 우슬초로 적셔서 무림방 자구 설주에 뿌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죽음의 그 사자가 애굽의 장자들을, 애굽의 모든 짐승의 첫 새끼들을 이렇게 멸하시려고 가시는 그 밤에 네. 그 양의 피를 보면서 지나가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아무 식물이나 가지고 사용하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뭐 포도나무까지를 가지고도 피적셔서 하나님께서 있죠. 지나가게 하실 수가 네. 있거든요. 네. 백향모로도 할 수 있고요. 뭐가 나무까지 백향목까지 가지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왜 우슬초 가지고 했냐? 바로 우슬초의 그 에좁이라는 그 어원이 지나가다는 어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네, 그야말로 이 6월절에서 보듯이 우리가 이 우슬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삶 속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네. 저는 그 식물원에 이렇게 오시는 손님들하고 그 오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게 되면은 항상 그 6월절 그 우슬초에 대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 작은 식물, 눈에 띄지 않는 식물, 이렇게 지나치면 그냥 지나쳐버릴 수밖에 없는 식물, 그 에좁이라는 그 식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림방 자우셋째 피바르기 위해서 그 생명을 보존시켰던 식물이거든요. 네.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가 있는 줄은 압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 해서 우리가 죄 안 짓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는 죄의 그 본체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오늘날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것, 우리가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네. 우슬초처럼 지나가시는 은혜, 애조부하시는 은혜, 건너뛰시는 은혜가 아니라면 오늘 우리가 과연 살아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우슬초로 무림방 자우설제 양의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명이 보존돼서 출애굽했던 것처럼 오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애조부, 지나가시는 6월절 하시는 그 애조부가 아니면 과연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식물인 것이죠. 네, 그렇군요. 앞서 이제 우슬초를 이제 좀 먹기도 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우슬초 가루를 이렇게 올리브유에 해서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빵을 찍어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 우슬초가 이스라엘에서 그러면 좀 많이 볼 수 있는 식물인가요? 네, 이스라엘 그 야산에는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우슬초 그 잎을 이제 우슬초 파우다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걸 가루를 내 가지고 우리는 직접 이스라엘 네오트 캐드민 파크에 가게 되면은 그 성경 식물원이 있습니다. 그 식물원에 그 매니저로 하고 있는 그 닥터 토바란 분이 성경 음식도 전문가예요. 네. 이분이 이번에 한국에 한 2주 동안 오셔가지고 네. 우리 15명의 그 성경 음식 셰프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네. 21일 날 토요일 날 이제 기록을 했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 이제 가서 우리들 직접 체험을 합니다. 우슬초 가루를 따다가 이렇게 조그만 절구에다 이렇게 찧어서 네. 소금하고 같이 섞어서 네. 그다음에 참깨도 들어가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꺼내서 올리브 기름을 발라가지고 그 목자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 마른 빵을 찍어 먹는
그런 그 우슬초 파우더가 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아랍어로 이제 짜탈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이제 요런 이제 체험도 할 수가 있고 또는 그 우슬초를 그대로 우리들이 그 잎을 내 가지고 그 뜨거운 물에다 이렇게 그 녹차 우려내듯이 이렇게 담궈서 우려내게 되면은 아주 그 파르스하고 향기가 진한 그 차가 나오거든요. 네. 이 차를 이제 마시게 되면은 머리가 맑아지고 아주 이렇게 정신이 맑아지고 정말 상당히 괜찮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음식을 이번에 우리들이 그 공부를 하면서 바로 우슬초 티를 우리가 만들고 직접 시음하면서 앞으로 이게 한국 교회에 이게 우슬초 티를 좀 개발해봐도 좋겠구나. 그래서 보급해봐도 좋겠구나. 네.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됐던 것입니다. 네. 네. 또 이렇게 우슬초를 음식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나눠주셨습니다. 우슬초 생각하니까 또 6월절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 6월절을 떠올리면서 우리도 좀 하나님의 은혜를 좀 함께 일상에서 느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성경신문원 원장 박경선 장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장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는 신수인 신임 총회장을 중심으로 모든 반기독교적 움직임에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가 지난 19일 입학 설명회를 열고 예비 목회자들을 만났습니다.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가 오는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인천 주안장로교회에서 제16차 의료선교대회를 개최합니다. 유엔 총회 개막과 더불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태풍 타파로 인해 제주와 남부지방은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올해 태풍은 예년보다 횟수도 잦을 거라고 하는데요. 네, 농가에서는 추수를 앞두고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지자체별로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대비책들이 좀 강구돼야겠습니다. 네, 시체랄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